730만 해외 동포의 이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30만 동포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이주했고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한인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인가요? 누가 한인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 혹은 조상이 한국에서 이민해 왔습니까? 어떻게 한인들이, 코리안들이 형성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포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인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인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인,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어로는 매우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포라는 말, 교포라는 말, 교민이라는 말, 혹은 한국인, 한인이라는 말, 조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이 말을 덧붙여서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재미동포, 일본에 살고 있어서 제일동포 혹은 제일교포, 중국동포라는 말, 조선족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인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용어에 익숙하고 어느 용어에 속해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또 재외동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외국적 동포, 무국적 동포, 이렇게 국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들, 그걸 지금 한인이라고 이번 수업에서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인들 얼마나 분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 세계의 한인들을 얘기할 때 여러 대상 집단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민들로서의 한인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에 살지만 재외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특별 영주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 계신 분들이죠. 또 북한 사람들, 북한인도 우리는 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 역시 한국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새는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민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동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얘기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라고 그럴 때 이 국내에 지금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한민족인지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서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민족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민의 역사가 아주 길어서 200년, 300년이 돼서 한반도에서 왔지만은 한민족으로서의 성격은 굉장히 약하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한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활발한 전 세계적인 확대로 인해서 한국에 친밀한 외국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의 일원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동포 분들보다 더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인에는 국민, 동포, 그리고 더 큰 범위로 한국에 친한 외국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분포 현황을 한번 볼까요?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 한인은 지금 8천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반도에 살고 있죠.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남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에는 5,182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이라고 하죠. 이 북한에는 2,58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치면은 대략 7,70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는 한인들이 얼마가 있을까요? 2021년 외교통상부가 만든 통계를 보면은 7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30만 명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이 250만,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480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계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전 세계 한인은 약 8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이 730만 우리 동포들, 조금 전 얘기했지만 250만의 국민과 480만의 외국적 동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도 100만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국에 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체류자는 150만 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적 동포 같은 경우에는 480만인데 그중 100만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80만 명 중에서 38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동포 분포 현황을 한번 우리가 지도로 볼까요? 보면은 우리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730만 동포의 거주가 하고 있는 10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263만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23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500만 명 정도가 있는 셈입니다.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3위 국가는 일본입니다. 82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24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위 국가를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30만 동포라고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를 합치면 60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러시아에 17만 명, 호주에 16만 명, 베트남에 16만 명, 카자흐스탄에 11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에 독일이 있는데 4만 명,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730만 동포라고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및 10위권 국가까지 합치면 700만 명이 돼서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183개국에는 대략 한 30만 명이 흩어져 있는 것이다. 즉 집중적으로 이렇게 몇 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한인들 왜 이렇게 분포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수업의 지금 목적인 한인의 이주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인의 이주 역사는 크게 나누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민이다 해서 구이민, 새로운 이민이다 해서 신이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6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이민과 신이민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시작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주한 사람들을 구이민,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을 신이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의 이주 6개의 시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6개의 시기는 먼저 1860년부터 1903년 혹은 2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그리고 1903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구이민은 2개의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조선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이민의 두 번째 시기는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는 일제강점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민의 시기는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방 후 한국에서 해외 이주법이 생긴 1962년까지를 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이주법부터 동서 양진영이 붕괴해서 냉전이 해체되는 시기인 1991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기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세계화가 심화되는 2008년까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분들이 역이주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의 이주, 크게 두 시기로 나눠서 부이민과 신이민, 그리고 6개의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